덕트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딕이라는 빅 패밀리 했었죠. 또 다른 빅 패밀리의 추리입니다. 덕과 덕트는 굉장히 쓰임새가 많은 어근일 뿐만 아니라 역시 알아두면 효용성이 높은 거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덕트는 이끌다, 리드. 뭐 draw, lead 마찬가지입니다. draw가 끌다죠. 끄는 게 이끄는 거지 뭐. 그래서 이끌다, 이끌어내다, lead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가장 쉬운 단어를 한번 든다면 educate가 있겠죠. educate, 중간에 덕 있죠? 교육이 뭐야? 학생을 올바른 길로 잘 이끄는 거 아니야. 덕이 이끈다. 외우기 쉽죠? educate보다 어려운 단어들만 모았습니다. educate 뭐하러 그런 걸 쓰겠어요. 첫 번째, introduce부터 하겠습니다. introduce. 선생님 이것도 쉬운 단어인데요? 하여튼 너무 다 빼버리면 안 되지 이놈들아. introduce. 자, introduce. intro는 안으로라는 뜻이겠죠. 안으로. 안으로 이끈다. lead inside네. lead inside. 안으로 이끈다. 어떤 안에 있는 사람한테. 그죠? 어떤 바깥에 있는 문물을 안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이끌어서 하는 거죠. 도입하는 거죠. 도입. 소개한다. 그죠? 어떤 사람을 파티에 데리고 와서 어떻게 소개하는 거. 도입, 소개. 맞죠? 도입, 소개. 어떤 내부에 있는 사람한테 바깥에 있는 문물이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유입시키거나 소개하거나 안으로 이끌어 온다. 이해가죠? introduce. 자, introduce의 명사형은 introduction 나와 있죠? 자, introduction 이렇게 해서 명사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introduce를 기억하고 파생어 introduction을 기억하면 되겠죠? 아, 쉽다. 오늘 뭔가 쉬울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오죠? 그 다음에 produce 나왔습니다. produce. 그래서 produce도 아는 단어입니다. 알아도 한번 해. produce. produce 뭐하다? 생산하다, 산출하다 그런 뜻이죠? 생산하다, 산출하다. 프로가 뭐죠? forward죠. forward. 그러니까 원래 뜻이 뭡니까? lead forward죠. 앞으로 이끌어내다. 앞으로 이끌어내서 나오게 한다는 얘기죠. 앞으로 어떤 결과가 탁 나오게 하는 거. 재료를 막 혼합해서 턱 하고 튀어나오잖아요. 예. 생산하다, 산출하다. 그 뒤에 있는 명사 뜻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메모주세요. 농산물이라는 뜻 있죠? 거기 메모주세요. 농산물. 그거 시험에 많이 납니다. 동사로 생산하다는 거 모르시는 분은 별로 없어. 농산물인 걸 몰라. 예를 들면 이런 게 시험에 났다. 생산하다 섹션 이러면 망해요. 농산물 코너야. 대형 슈퍼마켓의 농산물 코너를 프로듀스 섹션이라고 해요. 프로듀스가 농산물인 거 잊지 마세요. 여기 내보셨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프로듀스의 명사형이 두 가지가 있죠. 프로덕트가 있고요. 프로덕션이 있네요. 예. 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영어에서 철학, 서양 철학 중에 행동과 결과가 일치한다는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행동과 결과가 분리된 단어로 발전했습니다. 프로덕트는 결과를 말하고요. 프로덕션은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건 생산된 결과니까 생산물이죠. 자, 생산물. 그럼 잘 구별해봐. 명사 뜻으로 구별할 때 얘는 농산물이야. 얘는 생산물이야. 얘가 훨씬 개념이 넓어요. 농산물, 생산물. 됐죠? 꼭 생산물이 아니더라도 산물 이런 의미로도 쓰이죠. 생산물과 산물은 한국말도 약간 느낌이 다르죠. 예를 들면 이러한 지역 감정은 40년간에 걸친 정치 왜곡의 산물이다. 그 산물, 그 프로덕트야. 알겠지? 아주 많이 쓰는 단어죠. 프로덕션은 생산이나 산출, 행동을 말하니까 생산, 산출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빠졌는데요. 형용사형 productive가 있겠죠. productive. 자, productive, eve가 붙은 게 형용사형어이니까 생산적인이 되겠죠. 생산적인. 여기에 ITY가 붙었어. 그럼 productivity 이렇게 되겠죠. ITY 바로 앞에 액센트가 오니까 T의 액센트가 와서 productivity. 이거 전에 한 적이 있었죠. eve가 EVT로 바뀌면 eve한 정도, eve한 것 그런 뜻이 되죠. 생산적인 정도니까 생산성. productivity. 생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게 현대사회의 병폐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인간의 사실 목표가 잘 쉬는 거, 잘 쉬고 잘 행복하게 살다가 가는 게 목표인데 지금 쉬지도 못하고 죽으라고 일하다 가죠. 그렇다고 뭐 맨날 놀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 생산성만 강조하는 사회로 가고 있지 않은가. 내가 옛날에 우리 아는 어떤 친척분 하나가 일본의 도요타 공장을 견학하고 와갖고 그분은 그 당시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와 경쟁하는 어떤 대기업이 있었습니다. 갔더니 일본 노동자들이 전부 다 이게 뭡니까? 그 이마에다가 이렇게 딱
수건을 딱 동여매고 막 일을 하고 있는데 진짜 손이 안 보이더라. 손이 안 보이다. 예, 너희들 그 자동화된 기계 공장 같은 자동화된 자동차 공장은 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움직이죠. 노동 강도는 기계가 결정하죠.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노동 강도를 결정합니다. 즉 컨베이어 벨트에 실리는 부품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노동 생산성을 규정해 버리죠. 그때 당시 내가 그 듣기로는 미국은 예를 들면 컨베이어 벨트가 이렇게 움직여. 예, 한국은 이렇게 움직여. 미국, 일본은 이렇게 움직인데 사람이 그게 사람이 아니죠. 기계죠. 그래서 도요타 생산성 그러면서 모든 신문에서 와 그러잖아. 근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손이 안 보인대요. 손이 불쌍한 거거든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뭐 우리 배워야 될 점인지 모르겠지만 도요타는 노조도 없잖아요. 왜 노조가 없느냐? 그것도 다 도요타의 생산 방법이겠죠. 경영 방법. 생산성 말이죠. 우리의 이 목표는 아니다 이거야. 사람답게 살아야지. 여기까지 프로듀스가 됐고요. 그 다음에 reduce 나왔죠. reduce는 re가 여기서 back의 뜻입니다. back 아니면 again이죠. 그럼 뭡니까? lead back이네. lead back. lead back. 좀 더 발전시키면 bring back. lead back, bring back. 되돌려 이끄는 거죠. 되돌리다라는 뜻이죠. 되돌리다. 그래서 원래 reduce가 라틴어에서도 그렇고요. 영어로서도 17세기까지는 restore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restore. 되돌리는 거니까. 복원하다. 그럼 withdraw. 원래 이런 의미로 쓰이다가 현대영어에서는 이런 의미로 거의 쓰지 않죠. 화학에서는 환원시키다 이런 의미로 쓰이지만 수능이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지문에는 절대 나오지 않고 실용회화에서도 쓰지 않죠. 실용회화에서 쓰면 전부 뭡니까? 전부 감소하다죠. 레슨. 감소하다. diminish. 감소하다의 의미로 쓰이죠. 원래는 뒤로 돌리다인데 감소하다 의미로 쓰인 거는 충분히 은유할 수 있죠. 어떤 역사의 발전이라는 것, 역사의 진행이라는 것은 진보고 성장의 과정인데 진보 성장 과정을 되돌리니까 감소하게 되겠죠. 자기가 충분히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뜻으로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명사형이 우리가 저번에 딕 할 때도 명사형이 전부 딕테이션 또는 딕션이라서 굉장히 편했죠. 전부 그렇죠. 전부 션이야. 리덕션. 딕하고 덕하고 너무너무 예쁘죠. 아주 예쁜 어근이에요. 여기까지가 리덕션 했고요. 다음 페이지. 시디우스. 이거 안 줘도 되겠네요. 시디우스가 나왔네요. 시디우스. 전부터 듀스야. 듀스. 시디우스. C가 뭐냐? apart. 여러 번 나왔죠. separate 하면서, secluded 하면서. 그러면 lead apart의 뜻이네. lead apart. 떼어내서 이끌다. 잘 걸어가고 있던 사람을 야야야야 이렇게 좀 해봐 그러면서 정도를 벗어나도록 이끄는 거야. 그러니까 뭐는 거야? 꿰는 거죠. 꿰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걸 꿰서 부추겨서 하게 만드는 게 seduce겠죠. 정도를 벗어나게 이끈다. lead apart. 또는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죠. honey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사람 괜히 꼬드겨갖고 유혹해갖고 사람 폐가 망신시키는 그런 꽃뱀들. 유혹하다. 섹슈얼한 의미로도 쓰이는 거죠. 여기 시디우스가 되겠습니다. 명사형은 보나마나 시덕션이죠. 시디우스라는 단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시덕성까지는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명사형은 시덕션이에요. 유혹. 에로 비디오 제목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봤다는 건 아니야. 시덕션, 에로 비디오 제목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듀스 나왔죠. 인듀스. 자, 인듀스 나왔습니다. 인듀스. 자, 인듀스. 인듀스는 말이죠. 인이니까 안으로죠. 안으로 이끌다라는 뜻인데 안으로 이끌다. 안으로 이끌다. 딱 떠오르진 않죠. 뜻은 유도하다. 유도하다.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죠. 유도하다.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해서 열로 들어오십시오. 열로 들어오십시오. 열로. 이렇게 하는 게 인듀스가 되겠습니다. 유도하다. 인듀스. 인듀스 밑에 명사형 나와 있죠? 인듀스먼트가 나왔네요. 인듀스먼트. 이때까지는 선생님 전부 션이었는데 얘만 먼트네요. 기분 나쁘게. 그건 아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인덕션 여기 뺐는데요. 인듀스먼트와 인덕션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요게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요것도 유도고요. 요것도 유도인데 요건 조금 유도책. 거기 장려란 말 써놨죠? 제가 장려. 어떤 걸 장려. 인센티브 아십니까? 인센티브?
어떤 일이라든가 어떤 행동을 유발함에 있어서 그걸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방법을 인듀스먼트라고 하고요. 그렇게 하는 행위는 인덕션이라고 합니다. 패러데이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 중학교 때 공부했던 기억나요? 저 중학교 때 그거 하다가 손 꼬여갖고 막 며칠 동안 고생했던 적이 있는데 막 아무래도 모르겠다고 힘이 뭐고 에너지가 뭐고 뭐 그러는데 왼손 법칙으로 뭐지? 전자 무슨 법칙? 유도 법칙. 그때 그 유도 인덕션 씁니다. 알겠죠? 예, 인덕션. 그 다음에 어떤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유도하는 과정을 논리학에서 뭐라고 하죠? 실험,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유도하는 것, 논리학에서. 그렇지, 귀납법이라고 하죠. 귀납법도 인덕션입니다. 자, 인덕션이 제가 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인덕션을 하나 써주세요. 인덕션, 유도, 실험, 관찰을 통해서 결론을 유도하다. 유도에서 귀납법이 나온 겁니다. 자, 인듀스의 정반대 단어처럼 생긴다는 거 밑에 보이죠? 디듀스가 나왔습니다. 디듀스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연역하다, 추론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연역하다, 추론하다. 얼핏 봐도 우리가 언어 시간에 배우듯이 귀납법과 연역법은 반대말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인듀스도 말이죠. 귀납하다는 뜻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실제 동사로 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지 마시고요. 명사도 제가 쓸까 말까 하다가 디덕션이 나오기 때문에 쓴 거야. 예, 실제로는 대부분 유도로 쓰이지 귀납법으로 쓰이는 경우는 우리가 자주 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없는 뜻은 아니고요. 실제로 논리학에서 많이 쓰니까 썼습니다. 연역하다, 추론하다. 이건 어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요 D가 뭐냐? 뭐 오프 정도 해두시겠죠? 오프. 예. 또는 뭐 오프에서 발전해서 오프란 건 분리된 거니까 분리되어 나온다. 예, 분리되어 나온다. 어떤 사실로부터 또 다른 사실을 분리해서 도출시키는 걸 말하죠. 연역법의 대표적인 게 3단 논법 아니야? 어떤 두 가지 사실이 있어.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러므로 이러하다. 어떤 다른 사실로부터 분리하여 새로운 사실을 유추하는 것, 추론하는 것. 이게 디듀스라는 거죠. 자, 디듀스하고 똑같은 접두어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가 하나 더 있죠? 디덕트가 있네요. 아하, 디덕트. 자, 이 단어와 이 단어는 말이죠. 접두어하고 어근이 똑같습니다. 뜻이 다른 거로 써요. 이건 공제하다. 즉, 금전적인, 수치나 금전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이것도 내용적으로는 비슷하죠. 자, 100만 원 중에서 5만 원을 공제하는 거죠. 이렇게 싹 빼서 달아나는 거지. 자, D가 뭐라고요? 오프, 분리. 전체에서 분리해서 끌어내잖아. 그죠? 아, 그러니까 바로 디덕트가 어근적으로는 충분히 설명이 되는데 이 두 개 외우기 굉장히 어렵겠죠. 수능 어휘 문제 나면 조심해야 되니까 별표 크게 치세요. 요거는 금전적으로 떼어내는 거고 요거는 논리적으로 이끌어내는 거래. 다 리도 오프긴 한데 다른 뜻으로 발전했다는 걸 잘 보세요. 아버님도 혹시 직장을 다니시면 말이죠. 이제 직장을 다니면 이제 사원이나 노동자겠죠. 예, 직장에 다니시면 보통 12월이나 1월쯤에 영수증 모으시잖아요. 영수증. 뭐 교육비 지출이라든가 뭐 의료비 지출, 카드비 지출 다 모읍니다. 왜 모으냐? 소득공제 신청하려고. 소득공제란 건 뭔가 하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100만 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세금을 5%를 걷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 사람은 세금을 얼마 내야 돼? 세금을 5만 원 내게 돼 있죠. 소득공제란 건 뭔가 하면 소득이 아닌 것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예를 들면 의료비라든가 부양가족공제라든가 뭐 부녀자 공제 이런 게 있어. 그럼 공제를 예를 들면 이 사람이 한 15만 원을 받았어. 그럼 이 사람의 실제 소득은 100만 원이지만 공제 15만 원을 해서 소득을 85만 원으로 간주해 주는 거야. 그럼 거기에 0.05를 곱하면 세금이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자, 공제 뭐죠? 전체에서 apart, away, off 하도록 떼어내는 걸 말합니다. D 기억나시죠? 연역할 줄 안다. 근데 재밌는 건 예와 예의 명사형이 똑같이 생겼어. 디덕션입니다. 예 명사형도 예, 예 명사형도 예야. 그래서 디덕션은 공제한다는 뜻이 있고 연역 추론한다는 뜻이 다 있어요. 그렇게 써있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디덕션은 좀 지울게요. 자리가 없어서 그 밑에 컨덕트 나왔네요. 컨덕트. 자, 이런 거 우리가 껌이라고 볼 수 있죠. 껌.
컨덕트 우리가 다 아는 접두 아니야. 컨 뭐야? 함께 이끄는 거야. 많은 무리를 함께 이끌고 가는 거야. 그때 그 많은 무리가 연주하는 오케스트라다. 그럼 이 사람은 지휘하는 거야. 자동차 옛날에 타면 말이죠. 자동차 아니고 지금 기차라고 봅시다. 기차에 수많은 승객들이 있어. 그 수많은 승객들을 이끌고 함께 이끌고 가. 그 사람 뭐야? 기차의 차장. 그죠? 또는 수많은 군중을 이끌고 자 홍해를 건너자라고 수많은 사람들 함께 이끌고 가. 그 사람 뭐야? 지도자. 알겠죠? 컨덕트는 그런 다양한 이끈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자 봐. 지도자 할 때 지도해봐. 도 무슨 도자? 그렇지 이끌 도자 아니야. 아하. 중국 놈들은 영어 공부하기 너무 편하겠어. 리드. 그렇죠. 그렇죠. 함께 이끌고 간다. 명사형은 뭘까? 그렇죠. 컨덕션. 여기 나와있죠? 안 나왔네. 자, 그 다음에 명사형 컨덕터까지 컨덕터. OR을 붙으면 주체니까 지휘자나 차장, 지도자랑을 컨덕터라고 부르겠죠.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업덕트 나왔습니다. 업덕트. 자, 업덕트가 나와 있는데요. 업덕트. 이렇게 됐죠? 업덕트. 참 외우기 쉬운 단어입니다. 업은 뭡니까? 멀어진다. 이런 뜻이야. 멀어진다. 우리 예를 들면 업노말 아십니까? 노말이 뭡니까? 정상이야. 정상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니까 비정상이지. 그래서 어부가 쓰이면 되게 좀 나쁜 뜻이 되기가 쉬워요. 잘 가고 있는 사람을 잘 가는 기술로부터 벗어나도록 이끄는 건데 요걸 애들을 상대로. 애들이 딱 놀긴데 야야야 너 이름 찬이지? 네. 엄마가 너 맛있는 거 사줘갖고 데려오라 그랬거든. 그래서 애를 엄마로부터 어웨이 시켜서 데리고 가. 뭐야? 유괴지 유괴. 키드냅. 유괴하다. 아이 나쁜 놈들. 업덕트. 그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전반적으로 덕트를 다 했습니다. 덕트 중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디듀스 디덕트가 제일 어려웠죠. 그거 잘 구별하시고 생긴 것도 정말 비슷해. 생긴 게 비슷한데 별로 관계없는 것도 있었죠. 지난 시간에 어딕션, 어디션. 요거는 전혀 어근적으로 관계없는데 그냥 비슷하게 생긴 거고 이건 어근이 딱 같은 건데 뜻이 다른 거고 둘 다 꽤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잘 기억해야 되고 그 외의 거는 접두어하고만 연결만 시켜도 다 짝짝짝 나오네. 아주 빅 패밀리 루트로서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이 1번부터 18번까지 지문 굉장히 많네요. 좀 차근차근하게 또 그 다음에 너무 느리지 않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 introduced the field hospital. 자, field hospital이니까 여기서 field는 들판이겠죠. 근데 들판 병원이 뭘까? 야전 병원이겠죠. 야전 병원. 병원이 꼭 건물로서 민간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전쟁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에다 병원을 설치하자는 얘기죠. 그런 야전 병원 개념. ambulance service. 그 다음에 first aid. first aid 첫 번째 치료.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때 병원까지 데리고 가지 않고 정식 치료 받기 전에 처음 하는 치료 뭐야? 응급처방이죠. 응급처방 치료법, 트리트먼트 치료법을 battlefield, 전장에 처음으로 도입한 사람이다. 딱 느낌을 봐봐. 여기가 전장이야. 여기서 막 포탄 막 날아가고 있던 곳이어서 여기에 병원을 싹 어떻게? 안으로 끌어들인다 이거야. 알겠죠? Our guest arrived in the broadcasting studio. 우리의 손님이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Open My Show, 쇼를 시작하는데 at 11:05에 시작합니다. With a brief introduction, 짧은 소개와 함께 about his background, 그의 배경에 대한 이 손님이겠죠? 손님의 background. 우리 background 그러면 말이죠. 잘못하는 사람은 background? 한국말 백 아니야 백? 아닙니다. 한국말의 백은 연줄이잖아. 백은 영어로 connection이에요. connection. 네, background는 그 사람의 경력, 그 사람의 또는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경험 이런 것들을 background로 합니다. 이 사람은 뭐 어디 출생이고 뭐 이런 일을 하셨죠. 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오늘 뭐 소개합니다. 이러잖아. 그 인트로덕션을 말합니다. 딱 보더라도 11시 5분에 쇼를 시작하는데 쇼가 시작될 때 처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처음에 손님을 뭐 하겠냐. 문맥 속에서 뻔히 나오지. 손님에 대한 소개다. 자, 3번. 갑자기 목이 이상하네. Most helpful to.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최상급입니다.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most가 붙으면 형용사 앞에 most가 붙으면 최상급이 되죠. 더는 대부분 쓰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더를 안 써도 되는 경우죠. 왜 안 써도 되는가는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뭐에 도움이 된다고요?
The calm and peaceful atmosphere. 조용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어떤 분위기? 2-year-old child가 필요한지만 cannot produce. 앞으로 내오는 거지. 앞으로 내오는 거. 산출해내는 거. For himself or herself. 자기 혼자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서 needs와 cannot produce가 병치가 돼서 병렬 관계가 돼서 child에 같이 걸리죠. 2살짜리 애가 꼭 필요한데 만들어낼 수는 없는 분위기야. 그런 환경이야. 관계 대명사들인 거 보이죠? 대시 갖고 있는 선행사는 atmosphere고요. atmosphere를 받은 대시 produce의 목적어, needs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죠. that이 필요하다. that을 만들어낸다. that은 뭔데? atmosphere. 다시 한번 가장 도움이 되는 거 고요함과 평화로운 분위기에 누가 2살짜리가 필요하지만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분위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뭐냐? 동사 여기 있죠? Presence of the comforting music. 위안을 주는, 편안함을 주는 그 음악의 존재. 이것이죠. 특히 그래서 모차르트 이펙트라고 있죠. 모차르트 음악을 많이 들려준 애들에게 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공부도 잘하더라. 물론 과학적으로 사실 근거가 조금 박약하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좀 있죠. 자, 이 문장에 대한 문장 구조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문장에 주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주어가 여기 있죠. 이게 주어죠. 주어, 동사가 완전히 도치돼 있죠. 왜요? helpful은 형용사지 명사가 아니잖아요. 보어입니다. 보어. 이런 거를 보어 전치로 인한 도치라고 하죠. 보어가 앞에 세운 거야. 보어를 앞에 세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보어를 강조하기 위한 경우가 많겠죠. 이거를 먼저 딱 강조하는 거죠. 대개의 경우 또 이렇게 보호가 도치될 때는 요 도움이 되는 얘기가 앞에 있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도움이 된다, 저게 도움이 된다, 그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도움이 되는 것을 그러면 도움 얘기를 쫙 실타래를 thread라고 그러죠. 실타래를 바로 논리적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의 내용을 앞에 세우려고 도치를 시킨 거야. 보호가 앞으로 빠지니까 주어 동사가 완전히 뒤바뀌었죠. 보호가 앞으로 갔다, 전치. 보호가 전치됨으로 생긴 주어 동사의 도치다. 쾌드란마 제 하강의에서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R&D에서 독해 구문적으로 정리해서 많이 했던 거죠. 도치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4번 This year, 올해 World Grain Production. 자, 98년도에는 이랬는데 10년 정도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정반대가 돼 있죠. 지금 쌀폭동이 나고 난리가 났죠. 올해 세계 곡물 생산은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뭘 할 것 같죠? set record. 기록을 세우다. set record. 어떤 기록? historic. 역사적인 기록을 세울 것 같대. 퍼미팅 뭘 호용할 것 같다. some rebuilding. 다시 건설한대요. 뭐를요? world food stockpile. stockpile 저장이 쌓여 있는 거네. 그러니까 재고죠. 세계 식량 재고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답니다. 참 10년 전에 이랬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가. 식량 폭동. 막 식량 가격이 막 오르고 있죠. 쌀 가격이 오르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쌀 가격이 오르는 대표적 가장 곡물 가격, 쌀뿐이 아니죠. 곡물 가격이 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중국과 인도의 산업화입니다. 뭔 소리야? 중국과 인도가 산업화되면 곡물 가격이 양등하나? 중국과 인도가 산업화가 돼서 사람이 많이 늘어갖고 밥을 많이 먹나 보지? 그게 아니고요. 중국과 인도가 산업화돼서 경제가 발전할수록 식량 섭취가 이전에 풀이나 쌀, 곡물만 먹던 상태에서 뭐로? 그렇지. 고기를 먹는 상황으로 이행하는 거죠. 점점 더 산업화가 되고 경제 발전이 될수록 고기를 많이 먹네요. 근데 고기 1g, 소고기 1g을 생산하려면 곡물 4, 5g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소고기 1g씩 더 먹을수록 곡물은 4, 5g씩 사라지겠지. 그럼 곡물 부족이란 건 필연적이지. 그래서 곡물이 부족하다고 소 내장, 양 내장, 소골, 소뼈 이런 거 갈아갖고 소한테 먹이니까 광우병이 생긴 거죠. 영국에서 광우병이 걸린 소가 발견된 것만 18만 개가 넘고요. 광우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160명이 넘습니다. 이거는 뇌를 해부한 것만 해당돼요. 해부도 안 하고 그냥 뭔지도 모르고 죽어간 사람 제외하고요. 무시무시한 병인데 소에게 육골분사료 따라서 소에게 소뼈라든가 동물성 사료는 절대 먹이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유럽에서 영국에서만 100몇십 명이 죽었는데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소가 18만 마리가 걸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동물성 사료를 유럽에서는 안 쓰는데요.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동물성 사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무섭습니다. 실제로 뭐 당장 걸려서 죽는 건 아니겠지만 에이즈 처음 생길 때도 그랬어요. 저는 지금 기억합니다. 나는 과학자들 말을 솔직히 잘 안 믿어요. 왜냐면 과학자들도 상황에 따라 말이 변해, 이 자식들이. 과학도 어떤 면에서는 정치 권력과 유착되어 있거든요. 에이즈 몇십 년 전에 처음 생길 때 뭐라는 줄 알아서 동성애자나 생기는 병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어요. 그래서 정상적 생활하는 사람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 지금 어떻게? 아프리카 인구 50% 이상이 에이즈 환자예요. 미국의 에이즈 환자가 몇 명인 줄 알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몇백만 명인가 몇십만 명인가 그래요. 그때 걱정하지 말라 그랬거든, 분명히. 세계보건기구가 미국에서. 저 5번. 난 과학자 안 믿어요. The introduction of unique products alone. products alone. 뭐뭐 많이죠? unique products alone. products 뭐라고요? 생산된 결과인 생산물을 가리킨대요. 독특한 생산물만을 도입하는 것만으로는 does not guarantee, 보장할 수 없습니다. 시장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죠. 뭔가 기발한 제품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그렇게 해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 보면 가끔 나오죠. 발명왕이었는데 발명 몇백 가지 했는데 망한 사람. 그 사람 기발한 거 정말 많이 만들었죠. 실용성이 있어요. 실용성. 알겠죠? 자, 6번. These behaviors may weaken. 이러한 행동들이 뭘 약화시킬 수 있다? Group work, 집단적인 작업 환경을 약화시키고 decrease productivity, 생산성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7번. Dietary fiber, 식이성 섬유죠. 식이성 섬유. 거기에 음료 붙이면 선전되죠. 식이성 섬유 음료, 뻐머미니 버르죠. 식이성 섬유는 helps to lower, 뭘 낮춘 데 도움을 준다. The level of cholestero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떨어뜨리고 blood sugar, 피에 들어있는 설탕, 피설탕? 피설탕, 혈당치죠. 혈당치를 떨어뜨려서 바로 그것이 여기서 위치라는 것은 앞문장 전부를 가리키고 있죠. 다이어트리 파이버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reduce, 떨어뜨립니다. The risk of heart disease, 심장병과 diabetes, 당뇨병의 위험을 떨어뜨립니다. 요거는 병명인데요. 우리가 병명을 다 알 필요는 없죠. 근데 이건 워낙 중요한 병명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많이 죽는 게 교통사고, 암, 당뇨병. 이게 아마 3대 사망 원인일 겁니다.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다이아베테스가 아니고 다이아비리스. 비리스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이아비리스. 당뇨병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수능에도 나왔잖아요. The use of combine은 농기구죠. combine의 사용이 result in을 쓰면 뒤에 결과가 나오고 result from이 쓰면 뒤에 원인이 나온다. 모르시는 분도 있을까봐 혹시 높아시면서 해봤습니다. combine의 사용이 어떤 결과를 나왔다? big reduction. 뭐의 감소? time and labor. 시간과 노력의 감소. 뭐에 필요한? required to harvest a given crop. harvest는 명사형과 동사형이 똑같죠? to 뒤에 왔으니까 동사형으로 썼네요. given crop, 주어진 농작물을 수확하는 데 요구되는 시간과 레이버가 굉장히 들어갔다. combine 이렇게 딱 가면서 탈곡을 하면서 막 이렇게 가죠. 자, 9번입니다. 9번은 consumers demand, 소비자가 요구합니다. 뭘 요구하느냐? 왓전을 요구한대요. 왓전을. advertisement, 광고가 유혹하는 것. 뭐를? 그들로 하여금 into demanding. 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seduce A into ing 나왔죠. 이런 건 seduce만 쓰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동사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persuade라든가 talk이라든가 뭐 trick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A into ing를 쓰게 되면 into는 어떤 것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공간이 아니고 만약에 행위라면 어떤 행위 속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행위를 하는 거겠어? 안 하는 거겠어? 하는 거겠죠. A를 설득해서 이걸 하게 만들다. A를 잘 설득해서 하게 만들다. A를 속여서 하게 만들다.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into 대신에 뭘 쓰면 하지 않게 만들다가 될까요? 그렇죠. out of를 쓰면 되겠죠. I talked him out of smoking.
그를 설득해서 담배를 끊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동사 A into ing, 동사 A out of ing는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기억하세요. 다시 돌아와서 광고가 유혹하는 것, 뭐 그들로 하여금 요구하라고 광고가 유혹한 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뭔 말이야? 소비자가 뭘 요구해? 어떤 제품을 달라고. 요구하는 그 내용이 광고가 유혹한 내용 그대로다 이거야. 니들이 그걸 요구해라 라고 미리 유혹한 거대로 요구하는 거야. 즉 뭐야? 소비자의 요구는 주체적이거나 내발적인 게 아니고 사실상 광고의 포로가 됨으로써 광고가 시키는 대로 요구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좀 끔찍한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소비자가 어떤 제품에 대한 요구가 생길 리가 없지. 그거 생각하고 사냐? 아니잖아요. 어떤 게 나왔다고 광고할 때 아, 내가 이런 요구가 있었지 이러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사실 광고가 일깨워준 요구라고 볼 수 있죠. 없었던 요구도 만들어야지 않습니까? 10번 Nothing would induce me to vote for him. 자, vote for 뭐뭐를 찬성 투표하다. 반대말은 기억나죠? 반대말은 vote against가 되겠죠. vote against. vote against. 자, 어떤 것도 나를 이끌 수 없어. 나를 유도할 수 없어. 그에게 투표하라고 유도할 수 없어. induce가 뭔지 까먹었어. 까먹었다 하더라도 요게 이끈다 그러면 요 lead로 바꿔도 별도 차이 없죠? Nothing will lead me to vote. 그렇죠? 똑같잖아. 어근학습의 강점을 잘 보여주고 있죠. Tax reduction, 텍스 감소니까 감세, 세금 감면이죠. 세금 감면, 세금 감면. 세금 감면은 would not be a inducement. 유인책이 될 수 없다. 뭐 save more, 저축을 증대시키는 유인책이 될 수 없대. 세금을 줄였다고 꼭 저축이 늘어나는 건 아니죠. 소비가 더 늘어날 수도 있죠. 따라서 세금 감면이 바로 저축 발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단선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초판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번역이 좀 잘못됐더라고요. 낫이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요. 낫을 번역을 넣어주세요. 초판 번역에는 세금 감면은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되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데 된다라고 돼 있죠. 네, 오타 났습니다. 낫이 빠졌습니다. 12번 reasoning. reason은 명사로 이유 또는 이성이라는 뜻이 있죠. 하지만 동사로는 추론하답니다. 따라서 따지면 reason은 추론하다고 추론하다의 동명사가 된 거니까 추론이겠죠. 따라서 만약에 명사가 올 자리인 걸 전제로 해서 reason을 쓸래 reasoning을 쓸래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난다면 요거는 명사로 쓰인 reason이고 요건 동사로 쓰인 reason이 동명사로 바뀌어서 명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뜻이 같을 수가 없죠. 요건 이성이고 요거는 추론이다. 이거. 이성, 추론. 알겠죠? 추론이라는 것은 nothing but 뭐뭐에 지나지 않는다. 뭐뭐에 다름 아니다. The faculty, 능력. 무슨 능력? deducing. 추론하지? 뭘 추론하죠? 미지의 사실을 추론해내는 거야. 뭐로부터? 이미 알고 있는 원리들로부터 미지의 진리를 추론해내는 것. 이것을 추론이라고 부른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와 어떤 것으로부터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 디듀싱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추론하다, 연역하다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리드만 기억한다면 이끌어내는 능력, 해석이 충분히 되죠. 때로는 말이죠. 접두어 빼고 어근만 갖고도 충분히 의미가 통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근학습의 의의가 훨씬 더 빛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13번 How much 여기 또 빼야겠네요. How much will be deducted from my wages and tax? 오타였습니다. How much 얼만큼이 deduct. 자, deduct는 deduce와 다르다고 했죠? 공제되다. 나의 임금으로부터 세금으로 공제되는 게 얼만큼입니까?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How much가 주어죠. How much가 대명사적으로 쓰이니까 얼만큼이 내 임금에서 공제됩니다. 공제됩니까? 세금으로. 내 월급에서 세금으로 떼어가는 게 얼마요? 이런 말이지. 임금이란 말은 말이죠. 다분히 육체 노동자의 개념에서 말했습니다. 육체 노동자가 받는 월급을 보통 웨이지라고 하고요. 육체 노동자의 경우에 영국 같은 경우에 원래 처음 생길 때는 월급보다는 주급으로 주로 받았어요. 주급. 그래서 주급 또는 1급으로 받는 경우도 있죠.
예, 예를 들면 건설 노동자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일당을 받는 경우도 있죠. 주로 비정규직이겠지만 그래서 일당 또는 주당 또는 시간당으로 받는 육체 노동자의 임금을 보통 웨이지스라고 하고요. 그에 반해서 사무직 노동자 보통 우리가 직원이라고 하죠. 사무직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보통 셀러리라고 합니다. 알겠죠? 예. This process 이러한 과정 그 과정을 통해서 from to statement 두 개의 진술로부터 우리가 세 번째 진술을 deduce 추론해내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 deduction 연역법이라고 부른다. 연역법의 대표적인 게 3단 논법 아닙니까? 3단 논법. 3단 논법이 뭐야? 두 개의 진술로부터 세 번째 결론을 이끌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표적인 연역법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15번. The amount of income, 소득의 양, left over after deduction of this taxation. 자, 전부 오늘 세금 얘기네. 여러분들 돈 한 푼 벌어본 적 없고 세금 공제, 소득 공제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공제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나오네요. 소득의 액수. 경제 공부하시는 문과생들은 좀 알 것 같아. left over. 남았대요. 뭐하고 남았죠? deduction of this taxation. taxation. tax가 세금. 이건 세금을 부과한다. 세금 부과. 과세죠. 이렇게 과세한 액수를 공제한 연후에 남은 소득의 양을 be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다. disposable income. 한국말로 하면 가처분 소득이랍니다. 가처분 소득. 내가 처분 가능한 소득이라는 얘기죠. 우리 처리하다 처분하다 뭐예요? dispose of죠. dispose of 처리하다. 처리 가능한 소득.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있어요. 소득에서 일단 저축을 합니다. 예. 거기에 또 세금을 뺍니다. 그럼 바로 이게 뭐다? 이게 바로 가처분 소득이다 이거야. 예.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이거 아니야. 저축 빼고 세금 빼고 남은 돈을 쓸 수 있는 거. 이게 내가 처분 가능한 소득이다 이거지. 그죠?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제가 경제 이게 저축에 빠지나? 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득에서 세금을 빼야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득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제 생각엔 저축도 뺐던 것 같은데 가물가물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우고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알겠죠? 자, 계속 그런 얘기 나옵니다. 공제로 쓰인 디덕션이었습니다. 요건 뭡니까? 연역법으로 쓰인 디덕션이고 공제로 쓰인 디덕션이죠. 16번. When a healthy trust, 건강한 신뢰가 형성되면 from the start of the life, 인생 처음서부터 It leads one to moral. 그것은 사람을 어떻게 이끈다? 도덕적이고 정직하고 balanced 균형 잡힌 행동 conduct로 이어간다. 이죠. In relationship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죠. conduct는 원래 함께 이끌고 간다, 지휘한다 그런 뜻인데 행위의 뜻으로 또 파생됐죠. 17번. The better you know an opera. 당신이 오페라를 더 많이 알면 더 많이 알수록 더 비교급문이죠. 점점 더 당신은 챌린지드 도전을 받게 된다. 뭐에 도전을 받게 되냐? 어떤 거에 대한 아이디어. 뭐에? 새로운 싱어, 새로운 지휘자들, 새로운 무대 연출가들, 새로운 디자이너들에 대한 생각에 도전을 받게 된다. 옛날에 유홍준 씨가 지금 문화재청장관 했었죠? 노무현 정부 때. 유홍준 씨가 옛날에 쓴 유명한 그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보면 그런 말 있죠. 맨 앞에. 아는 만큼 보이나니. 아는 만큼 보인다. 아예 생판 모르면 보이지도 않아. 근데 아는 게 늘면 늘수록 점점 더 많은 사실에 우리가 노출되고 그거에 대해서 챌린지를 받게 되겠죠. 아는 게 늘수록 보이는 게 많아진다는 얘기죠. 이건 즐거운 어떤 챌린지라고 볼 수 있겠죠. 18번. The police has been search for 찾고 있다. 뭘 찾고 있죠? 영보이를 찾고 있는데 그 영보이가 abducted. 뭐라고요? away. 멀어지도록. 부모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끌고 간. 유괴됐답니다. 뭐로부터? 학교에서 유괴된 애였다. 지난 시간에 딕에 이어서 오늘 덕트 아주 빅 패밀리니까 꼭 기억했다가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cure, C-U-R 할 때 C-U-R이라는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 C-U-R-E, cure가 있으면 컬을 외우기가 굉장히 편했죠. D-E-N-S를 갖고 있는 dance가 그냥 있으니까 굉장히 편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쿠인데요. 이 쿠가 그대로 equal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어근 그대로, 그 어근의 뜻 그대로 쓰이는 영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근이 가장 외우기 쉬운 어근이라고 볼 수 있죠.
빅 패밀리는 아니지만 사용이 굉장히 편하고 외울 부담이 없지. 그죠? 이코래 이코 아니야. 그냥 그러면 되니까 이쿠라는 어근은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쿠 원래 평평하다에서요. 그래서 같다로 발전했던 그런 어근인데요. 현대 영어에서 이쿠가 들어가면 전부 같은 거야. 뭐가 같으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하여튼 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이퀄가 나올 때 이퀄만 연상할 수 있다면 뭐 대충 뭐 같은 거, 뭐 같은 상태, 뭐 같게 된 지점, 같게 되어진 거 대충 그렇게 하면 대충 통할 경우가 많을 거다 이거. 알겠죠? 자, 그거를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가장 유명한 단어 이퀄러티가 되겠네요. 이퀄러티. 이퀄을 하는데 이퀄러티가 뭐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이퀄러티인데. 예. 이퀄 동등한. 이퀄러티니까 동등한 거죠. 뭐 평등, 동등성 그런 거지. 이퀄러티. 두 번째는 이퀘이션이 나와 있네요. 이퀘이션. 자, 이퀘이션. 자, 이것도 같은 거야. 그치? 근데 요거는 동등한 상태를 얘기하고요. 동등한 상태. 평등. 요건 동등하게 만든 거야. 균등화. 동등화. 그죠? 자,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ITY도 명사형어미고 션도 명사형어미인데 얘는 상태를 말하고 얘는 어떤 동작을 말하는 거죠. 예. 그죠?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죠. 이거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이 이쿠는 그냥 같은 애 뜻이고 이거는 같게 한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건 뜻이 다르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의 뜻이 더 있네요. 줄쳐놓으세요. 방정식의 의미로 수능 등 여러 가지 영어 지문에 많이 나옵니다. 방정식은 뭐냐? 반드시 중간에 등호가 탁 있죠. 등호가 있는 식이라는 의미에서 방정식이다 이거야. 알겠죠? 뭔가 같다가 들어가요. 세 번째 이쿠가 들어간 또 있는데 이퀘이터가 나왔어요. 이퀘이터. 이퀘이터는 뭐다? 적도죠. 왜 적도야? 적도가 뭐야? 위도상으로 레티튜드 위도상으로 위와 아래가 똑같은 지점이 적도 아니야. 하하.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다 같은 거와 관계되긴 한데 같다라는 의미가 조금씩 다르네요. 하지만 따라서 이 어근을 갖고 셋다 명사형 어미가 붙은 거니까 명사형 어미가 요렇게 붙으면 요런 뜻, 요렇게 붙으면 요런 뜻, 요렇게 붙으면 요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 연역할 수는 없지만 추론할 때 어떻게 우리가 뜻을 유추해낼 때는 상당히 도움을 주겠지. 아, 이퀘이터가 뭐였더라? 보니까 무슨 지구 얘기야. 위아래가 똑같은 거. 적도였지. 이렇게. 이퀘이션이 나왔다. 근데 보니까 수학적인 얘기야. 뭔가? 등호가 있는 식? 방정식. 요거는 그냥 외울 필요 없겠죠. 그래서 다 명사형 어미가 붙었는데 왜 이 명사형이 붙었을 때 이런 뜻이 됐나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외울 수도 없고요. 외워놓고 왜 이런 뜻이 됐는가 하는 것을 똑같다라는 어근하고 연결시켜서 기억하면 정말 안 까먹습니다.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형용사로 나갈게요. equivalent. equivalent는 물론 형용사로도 쓰이고요. 명사로도 쓰이죠. equivalent. equivalent 뜻이 동등한 것 이렇게 돼 있죠. 동등한 것. 여기는 지금 equal라는 어근이 하나 더 들어가는데요. val이라는 어근이 들어가서 val 하면 뭐가 떠올라? 그렇지, value 떠오르죠. 이렇게 라틴어 어근하고 바로 밀접한 영단어가 있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죠. value, 즉 worth, strong 이런 정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힘이 같은 것, 가치가 같은 것, 가치가 같은 거니까 뭐야? 동등한 거지 뭐. 동등한. 동, 이쿠, 등, 발, 한 형용사요. 그렇지. 동등한 것. 형용사, 명사로 샀습니다. 이 동등한 거라는 것은 동등하고 달라. 예를 들면 equality 이런 것은 딱 같은 거야. 똑같은 거. 같은 거. same은 같은 거야. 이거는 같은 게 아니고 같은 거에 준하다 이거야. 즉 효력이 같다 이거야. 효력이 같은 거. 예를 들면 말이죠. 이런 거야. A라는 선생이 있었어. A 선생이 갑자기 아파. B 선생이 왔는데 B 선생이 A 선생만큼이나 잘 가르쳐. 그럼 B 선생이 A 선생의 equivalent라고. 그렇지만 A하고 B는 딴 선생이죠. 그게 원래 같다는 게 아니라 효력이 같다, 가치가 같다, 힘이 같다 그런 뜻이다 이거. 알겠지? 그래서 그와 동등한 것,
그에 상응하는 것, 그에 대체 가능한 것, 그런 정도의 뜻으로 쓰인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퀴벌런트 나왔죠? 그 다음 뭐 나옵니까? 이퀴보컬. 자, 이퀴보컬. 이거 좀 단어가 어렵습니다. 이퀴보컬. 이퀴보컬이라는 단어도 잘 보시면 목이라는 어근이 하나 더 있네요. 목. 목은 여기 지금 보컬이 나와 있다시피 목은 콜에서 온 거죠. 콜. 부른다. 부른다. 목소리. 그런 뜻이죠. 옛날에 말이죠. 용각산이라는 약선전이 있었어요.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라는 유명한 선전이 있었는데 이걸 또 바꿔볼게요. 패러디해 봅시다. 이 소리 같기도 합니다. 저 소리 같기도 합니다. 이 소리의 효력과 저 소리의 효력이 나에게는 같아. 이 소리 같기도 하고 저 소리 같기도 하게. 이것 같기도 해. 저것 같기도 해.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르겠어. 뭐야 그러니까 애매모호한 거지. 허허허. 그렇죠? 이 소리 같기도 하고 저 소리 같기도 한데 이 소리와 저 소리가 같아. 나에게는 효력이. 그러니까 모호한 거지 나한테. 말 되죠? 내가 꾸민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뜻이 생긴 거야. 절대 꾸며서 한 얘기가 이때까지 하나도 없어요. 그 논리적으로 말이죠. 어근으로부터 추적할 때 말이 안 되는 건 내가 무조건 외우라고 차라리 하지. 말을 만들지 않습니다. 어휘를 외울 때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꾸며갖고 하는 것은 그건 사입이야. 사입이. 그렇지? 우리가 무슨 개그 콘서트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영어 공부하는 건데 뭐지. 그냥? 그 다음에 뭡니까? 이퀄리브리엄 나왔네요. 이퀄리브리엄. 자, 이퀄리브리엄. 단어 좀 어렵습니다. 이퀄리브리엄. 무슨 뜻이냐? 거기 균형이라고 돼요. 균형. 요것도 어근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중간에 리브르라는 어근이 있어요. 리브르. 라틴어에서 리브라가 밸런스, 균형을 뜻합니다. 균형. 밸런스는 균형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죠? 저울이라는 뜻도 있어요. 저울. 저울이 원래 천칭아니에요. 이렇게 밸런스. 그치? 요게 원래 저울의 원형이죠. 저울의 눈금이 같다고요. 공급과 수요의 눈금이 같다고요. 여기 뭐야? 균형 지점 아니야. 이게 균형이라고. 균형. 이퀄리브리엄. 균형. 알겠지? 어떤 변동하는 수치가 서로 변동하지 않는 어떤 지점에 도달한 걸 균형이라고 하죠. 눈금이 일치한 부분. 이게 균형이 되겠지. 한국말로는 다 달라요. 하지만 전부 다 같다. 뭔가가 같지? 북방과 남방구가 같거나 좌변과 우변이 같거나 아니면 그 효력이 같거나 아니면 목소리의 효력이 같거나 아니면 그 저울의 눈금이 같은 거지. 다 같은 거니까 한 번 외웠다가 유추해낼 때 큰 도움이 될 거니까 반드시 기억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adequate 있죠. adequate 뭡니까? 충분한 있죠. 충분한 게 뭐야? 내가 원하는 액수, 내가 원하는 내용질에 부합하는 거 아니야.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adequate야. 애들은 뭐죠? to. 내가 원하고 요구하는 수치와 같은 방향으로 갔으니까 충분한 거지. 그죠? 이퀴녹스가 나왔다. 녹스는 말이죠. 밤이에요. 밤. 쇼팽의 야성국 영어로 뭐야? 녹턴이죠. 녹턴. 녹밤. 밤 길이와 낮 길이가 같은 날이야. 뭐야? 춘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 가는 거야. 그죠? 인이쿼티 나왔어. 인이쿼티. 이쿠 앞에 인이 붙었는데 인은 이건 반대말이야. 반대말. 이쿠하지가 않아. 뭐야? 불평등. 인이쿼티. 알겠죠? 이런 식으로 끝없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이쿠는 잘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질문 들어갈게요. It will take more than laws. 법률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Bring about, 가져오다. 뭘 가져오죠? Genuine, 진짜 racial equality. 진짜 인종평등을 가져오려면 법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인종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야말로 진짜 인종 불평등에 세계 최고 오명 국가로 지금 발전하고 있죠. 발전이 아니지 퇴보하고 있죠. 그렇죠?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우즈벡에서 온 사람들은 막 인간 취급 안 하고 참 그 웃기지 않아요? 우리 한번 생각해도요. 백인한테 대해서는 무슨 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백인한테 그러다가 좀 우리보다 얼굴 좀 시커면 말이지 인간 취급을 안 해. 얼마나 유치한 인간 같지도 않은 그 참 원숭이 같은 행동 우리가 하는 겁니까? 참 원숭이에 대한 침해인가 이거? 말도 안 우리나라가 최고의 인종 침해 국가라고 유엔에서 최근에 판정했어요. 미국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인종평등을 가져오는 데는 법률 이상의 법입니다. 우리는 법률도 잘못돼 있죠. 예. 미국은 법률상으로 잘 돼 있는데 우리는 법률도 엉망이거든. 예. 심지어 그 뭐죠? 결혼하지 않으면 통장 하나도 못 만들고 말이야. 카드 하나도 못 만들고 외국인이. 예. 이퀘이션 방정식인데요. two unknown quantity. unknown quantity가 미지수죠. 두 개의 미지수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어떤 것이냐? is written 이렇게 쓰여진다. 보세요. 여기 등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equation이라고. If there is no condition, 어떤 조건도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 문제, 이 방정식은 많은 가능한 해답들을 갖고 있죠. 그렇겠죠. 뭐 많죠. 수도 없이 많죠. 무수히 많죠. Tropical storm, 열대성 폭풍우는 scatter, 흩어지는데요. Large percentage of the oppressive hit. oppressive는 억누르는 거죠. 나중에 우리 프레스 할 때 배웁니다. 프레스는 누르다는 거니까. 누르는 열기. 우리를 푹푹 누르는 열기니까 아주 찌는 듯한 푹푹 우리를 찌는 듯한 그런 열기를 말하죠. 찌는 듯한 열기의 대부분을 흐트러뜨리고요. which 그것이 builds up 축적됩니다. 어디에 축적되죠? equator 적도 근처에서 축적돼요. 적도 근처에서 축적됐던 열기를 다량 분산시킨다. 그리하여 enough rainfall 충분한 rainfall이 발생하는데 North America, South America에서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말이죠. mass 질량은 에너지와 같은 게 아니고 동등한 효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거죠. 왜? 질량은 에너지로 전환한다. E equals mc square. 요거 바로 질량과 에너지 사이에 바로 equivalent한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죠. equivalent한 등호가 성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같은 게 아니고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런 의미가 equivalent다. 아까 얘기했죠? 됐고요. 다음 5번. Her testimony, testimony, 증언, 법률적으로 재판정에서 증언하는 걸 testimony라고 합니다. 동사는 testify, 이게 동사죠. testify, testimony. 잘 기억하세요. 그녀의 증언, respondent, respondent는 응답자라는 뜻이죠, 원래. respond 하는 사람이니까 이건 사람이고요. 응답자라는 뜻인데 재판정에서는 피고로 말합니다. 피고가 재판에 응하는 사람이죠. 응하는 사람. 피고의 행동에 대한 그녀의 증언은 equivocal, 이 목소리 같기도 하고 저 목소리 같기도 한데 이 두 개의 효력이 같다. 그러니까 뭔지 알 수 없는 애매모호한 것이었다. If all mankind were to disappear, were to 그러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가능성이 제로에 가까운 것을 가정하는 거죠. 대개의 경우 미래에 대한 가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인류가 만약에 미래에 사라지게 된다면 그렇지는 않겠죠라는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말할 때도 쓰고 그렇지 않겠죠 하는 주관적 염원을 담을 때도 씁니다. 월투는 그래머 바이블에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월투는 자세히 한번 배우게 될 거예요. 모든 인류가 사라지게 된다면 the world, 세상은 regenerate, generate가 발생하는 거니까 regenerate는 퇴화하는 거죠. 뭐로 퇴화할까요? re가 back이니까 발생의 반대 방향. back to the rich state of equilibrium. 풍요로운 균형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isted 10,000 years ago. 만년 전에 존재했던 풍요로운 균형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인류가 사라지면 지구는 평형 상태로 돌아갈 거래. 바로 인류야말로 지구의 풍요로운 평형을 깨는 주범이다. 그거를 우리가 여러 가지 최근에 뭐 지진 사태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뭡니까? 사이클론 인도네 어디죠? 거기가? 버마를 완전히 싹쓸이했죠. 최근에 발생했던 광우병 뭐 이런 것들 사태를 통해서 인류가 얼만큼 지구의 균형을 깨고 있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죠. 자, 오늘은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어근 이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근이 외우기가 쉬워서 마음이 편하죠. 페이스는 페이스라는데 뭐죠? 페이스는 페이스다. 얼굴이다. 또는 표면이다. 얼굴한 건 표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런 뜻을 갖는다. 가끔 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페이스라고 외우면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를 붙여서 써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단어를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efface가 되겠습니다. efface. 자, efface. 이렇게 돼 있죠. efface. 요거 어떻게 된 거냐? 요거 많이 했던 거죠. 자, EX에서 X가 자음동화 현상을 일으켜서 F로 바뀐 것이다. EX 뭐예요? 아웃이죠, 뭐. 얼굴을 아웃. 얼굴 아웃. 얼굴을 지운다는 얘기죠. 얼굴을 지우다.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잊혀지지 않으면 그 얼굴이 자꾸 떠오르죠.
떠오르는 얼굴 그걸 확 지워버리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없애다, 삭제하다. 특히 기억 속에 있는 것을 지울 때도 많이 쓰입니다. 얼굴을 지우다 해서 없애다, 삭제하다. remove나 erase 같은 의미가 되죠. efface. 어렵지 않죠? 굉장히 쉽습니다. 두 번째 preface 있죠? preface. 일단 발음을 조심하세요. 이거는 발음이 efface, face라고 발음되죠? 두 번째 거는 preface가 아니고요. preface입니다. preface. preface. 요거 책이 오타가 나는데요. 초판 갖고 계신 분도 오타가 있는데요. 거기 왼쪽에 번호로 291번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이렇게 바꿔주세요. 눈금 표시로. 자, 눈금 표시의 의미는 아시죠? asterisk. 눈금 표시는 이때까지 비슷하게 생겼는데 전혀 어근이 관계없는 단어. 이런 거에 눈금 표시가 되어 있었죠? 어딕션과 어딕션 밑에 뭐 어디셔로 눈금 표시가 되어 있다든가 이 눈금으로 표시돼야 되는데 편집 과정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어지는 것처럼 번호가 되어 있죠. preface는 제가 썼을 때 지금 벌써 FA만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잖아. FAC가 아니고 얼핏 보면 face라고 써있기 때문에 같은 face 어근에서 나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pre 플러스 fa입니다. 그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발음도 다르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preface가 아니고 preface지. 이건 preface가 아니고 preface다. 그러면 fa는 뭐냐? fa가 들어가는 쉬운 단어 하나 보여줄게요. fable. fable 뭐죠? 우화죠. 우화. 그럼 fa가 뭘까? fa. 말하다는 뜻이에요. affable 그러면 사근사근하고 상냥하게 말하는 뭐 그런 뜻이 있고요. fa가 말하다입니다. 말하다. 그래서 말하다 say가 되니까 어떤 책에서 맨 앞에서 하는 말이라는 뜻이죠. 따라서 이 before와 같은 뜻의 접두를 하나 뜨면 for라는 게 있어. for. 요거는 라틴어 계통이고 이건 앵글로색슨 계통인데요. 자, 말이니까 word. preface란 말과 forward란 말은 같은 말입니다. 앞에 쓴 말. 따라서 서문이 되겠죠. 자, 그래서 눈금 표시를 바꿔놓으세요. 초판 갖고 계신 분은 재판부터는 제가 바꾸겠습니다. 세 번째, surface 나왔죠. surface. surface. 자, surface. 요거는 surface라고 말하지 마세요. surface입니다. 그래서 이 발음만 갖고는 말이죠. 요 발음이 낫다고 해서 꼭 다른 어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영어라는 것은. 어쨌건 surface고 이거는 face 어근이 들어갑니다. surface. sir가 뭐냐? serve는 over, above 그런 뜻입니다. 이런 뜻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surplus가 나있네. surplus. surplus가 뭡니까? 과잉이죠. 과잉. 넘쳤다는 거지. 넘쳤다. over, above. 이거는 공간적으로 위에 있다는 뜻이죠. 얼굴 표면에 있다. 얼굴 위라는 뜻이죠. 얼굴 위. surface는 뭡니까 뜻이? 표면이죠. 어떤 사물이나 어떤 본질의 깊숙한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거죽, 표면적인 것을 말할 때 surface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잘 표현되어 있죠. 자, 좀 단어가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조금 심심하네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facet. facet. 조금 어려운 단어라서 뺐는데요. facet 그러면 양상이라는 뜻입니다. 양상. 여러 가지 얼굴의 모습이죠. 뭐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문 한번 볼까요? I can never forget the village and people. 나는 이걸 잊을 수가 없다. 거기서 만났던 사람들. Nothing can efface them in my heart.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도 그것을 지울 수가 없다. It is a pleasure and a honor. pleasure이기도 하고 honor이기도 한데 명예이기도 한데요. 뭐가요? To write the preface to this book. 이 책을 서문을 쓰는 것은. 맨날 이런 말 하죠. 스타일링이란 게 뭐냐? is concerned with 뭐와 관계된 건가 하면 surface treatment. 표면에 대한 처리 또 외관에 관계된 것이고요. expressive qualities of a product. 어떤 제품, 어떤 산물, 어떤 제품의 아주 표현력 있는 성질을 표현하는 것을 스타일링이라고 한다. 얘기죠. 스타일이 중요하다 그러죠. 자, 오늘은 말이죠. 너무 쉬운 어건 베이스에 대해서 마치면서 드디어 week 1을 마치겠습니다. week 1부터 week 5까지 돼 있죠. 그래서 week 1, 5분의 1을 마치는 것을 아주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에 week 2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